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EMI 저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캔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매체들은 각각 거리에 따라서 캔의 로드에 따른 거리에 따라서 종단 저항과 그리고 전송 전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트위스트 캔 하이 캔 로의 케이블을 트위스트 해야 된다가 뭔가 꼬여준다던가 종단 저항을 125m에서부터 2.2km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EMI 저감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송 라인 및 신호 라인에는 어떠한 노이즈들이 존재하는지, 특히나 컨덕티드, 즉 전도 노이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노이즈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요 디퍼런스 모드의 노이즈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커먼 모드 측면에서 노이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이라는 것은 차동 시그널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가닥의 도선이죠. 전송 매체에 전달되는 노이즈를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퍼런셜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류 신호와 그리고 전원 신호와 신호의 전류가 서로 상반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제품을 만들면 이 전자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 에미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티드 에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디에이션 에미션 노이즈가 금속의 케이스, 제품의 금속 케이스라든가 미약한 노이즈 전류를 케이스에 흘려서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전압 레벨은 낮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자파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노이즈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지만, 커먼 모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별 대책, 노이즈 저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차시에 LC 필터, 로패스 필터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디퍼런셜 모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커먼 모드 노이즈에는 큰 효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먼 모드 노이즈, 즉 전자기기에 방사되는 노이즈가 다른 금속 케이스를 연동해서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커먼 모드 노이즈를 하는데, 그러한 노이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먼 모드 초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커먼 모드 초커를 사용을 하면요, 공통 모드 제거비라고 있습니다.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 모드 CMRR을 좀 높여서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모드 제거,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션은요, 디퍼런셜 앰플리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입력 플러스 마이너스에 공통되는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고 거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거절하는, 그래서 리젝션 레이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커먼 모드 초크가 있습니다. 이 초크에 의해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공통적인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먼 모드 노이즈는 커먼 모드 초크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플릿 터미네이트 레지스터, 즉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스플릿 나눠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에서는요 125옴의 종단 저항을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5옴의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데 이 125옴은 리플렉션,
반사되는 반향되는 방향판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125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60옴 스플릿이면 65옴이잖아요. 스플릿 레지스터를 사용하느냐? 그것은요, EMI의 방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RC에 대한 저항과 캐패시터를 이용한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합니다. 자, 저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 노이즈를 저감하고 동시에 특정 주파수인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통과시켜서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60옴, 60옴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로드와 같이 원래는 125옴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60옴, 60옴을 스플릿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캔 하이고요. 여기는 캔 로의 시그널이 들어오는 이 종단 저항 쪽에 60옴, 60옴을 연결하고 저항과 저항 사이에서는 캐패시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과 C의 필터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RC 필터라는 것은 결국 로패스 필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그것은요, 트랜짓 볼테지 서플저, 슈퍼저라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TB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TBS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그 HDMI 커넥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D가 빠졌죠. HDMI라는 디지털 커넥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USB 커넥터가 있죠. 이러한 것은요,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의 디퍼런셜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컴퓨터 어떤 디바이스에 계속 온, 오프, 탈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커넥터, 즉 USB 커넥터나 HDMI A나 뭐 마이크로 D 타입을 잡고 어떤 PC나 어떤 디바이스에 손을 꽂고 빼고 하다 보니까 손에서 정전기가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장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랜지 볼테지 스포저라는 장비, 부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이오드 역할을. 그래서 이 다이오드 지금 회로적으로 볼 땐 캔 하이가 있겠고요. 캔 로가 있습니다. 캔 하이, 캔 로 라인의 각각 이 트랜지언 볼테지 서플저를 사용하시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침입하는 정전기 ESD라고 표현하죠. ESD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D를 제거해서 캔의 뒷단에 있는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레귤레이터 회로라든가 컨트롤러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테지 서플리저를 좀 사용하시는 게 정전기를 방지하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를 할 때 차동 시그널에 대한 USB, HDMI, CAN 이런 차동 시그널의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이러한 다이오드를 사용하시면은 이러한 하이 볼테지 정전기에 대해서 회로를 보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 측면에서 CAN 통신의 가장 효과적인 프로텍션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노이즈라든가 전자기파, EMI라든가 EMC 정전기 이러한 하이 볼테지라든가 방사되는 컨덕티드 전도되는 이러한 노이즈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도 보호하고 캔 내부에 있는 디바이스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땐 다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선 커먼 모드 초코를 달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단 저항 두 개를 달아야 되겠죠. 캔 하이, 캔 로에다가 각각 스플릿해서 RC 바이패스 로패스 필터를 설정하듯이 RC 필터를 스플릿해야 됩니다. 60옴, 60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전기에 대해서는 그죠? 트랜지언트 볼테지 수플리저를 각각의 캔 하이, 캔 로에다가 연결해서 이러한 보호 회로 측면에서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캔홀의 회로에 이렇게 다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종돈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옴, 60옴짜리 저항 두 개에 그리고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캐패시터를 달고요. 캔 하이, 캔 로에 다는 이 저항 스플리트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전기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언트 볼테지 수플리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커먼 모드 노이즈에서 초크를 설치할까 말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회로 부품적인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앞두고 있는데 실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교수님 캔은 모든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캔 하이에 다양한 캔 하이, 캔 로에 다양한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노드들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리모트 로드가 어떤 요청하는 노드가 어떤 데이터를 캔버스에다가 리모트 프레임을 전송을 시켜주면 그 버스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로드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리모트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나와 상관없는 리모트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불편함이 비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A라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B, C, D, E라는 노드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A에서는 이 C라는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C가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A라는 노드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통해서 리모트 콜을 합니다. 리모트 콜. 나는 이러한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리모트 콜을 해서 캔 하이, 캔 로에다가 전송하게 됩니다. 이 전송하는 것은 근데 B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노드 D와 E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C와의 통신을 굳이 B, D, E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캔에서는 분산형 시스템이지만 또 한 가지 C에서 리모트 프레임을 받아서 C에서는 A로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주는데 이 버스는 B와 D와 E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와 E의 로드는 이 리모트 프레임도 필요 없고 데이터 프레임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B와 D와 E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모든 노드가 우리가 원하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만 받아들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몇 명의 이름들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용할 거, 내가 필요할 거. 그래서 그것을 캔에다가 드디어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설명드릴 캔에는 config 마스크 필터라고 존재합니다. 마스크 필터. 마스크라는 필터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B와 D가
특정 id와 어떤 범위의 id를 받고 나머지는 받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을 마스크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요, 이 마스크라는 것은 뭔가 일정한 것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의 필터를 이네이블 하거나 디세이블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네이블 하게 되면 이 필터에다가 규정한 값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드는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마스크 필터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스크 필터의 enable, disable을 결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필터의 값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한두 개의 ID, 식별자만 갖고 오거나 아니면 특정 범위의 식별자들의 레인지 특별한 것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질적인 마스크와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요, 어떤 메시지 아이디가 CAN 리시버에 수신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A와 C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안 어떤 E라는 노드의 데이터가 수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연결이 됐기 때문에요. 수신되었을 때 필터에 미리 필터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 필터 값이 내가 원하는 특정 범위와 같은가를 판단해서 같으면 수용하고 필터에서 걸러준다는 거죠. 다르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 값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일 필요 없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ID 값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마스크를 이네이블 시켜야 됩니다. 마스크를 이네이블 시키고요. 마스크를 이네이블 시키면 필터에 이미 들어간 값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네이블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을 해줄게요. 만약에 여기 마스크라는 비트가 있습니다. 그죠? 마스크가 1이 돼야 필터가 동작을 합니다. 0이 되면 필터가 동작 안 돼요. 0이 되면 모든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 받아들입니다. 억셉트 합니다. 그런데 1이 되면 마스크가 1이 되면 필터에 의해서 정해진 값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필터 값이 있어요. 필터 값. 마스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필터 값이 있는데 필터 값이 0이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억셉트를 합니다. 필터 값이 0이면. 그리고 혹시 또 필터 값이 1이면 1에 해당하는 값만 받아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버스의 ID가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는데 필터가 0이면 이 ID가 0일 때만 받아들이고요. 필터가 1이면 입력하는 값이 1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순서대로 먼저 마스크를 1로 해야 내가 원하는 특정 값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마스크가 0이 되면 모든 ID를 수용하게 돼요. 억셉트하게 됩니다. 모든 ID를. 그리고 필터 값이 1이거나 0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필터 값을 1로 설정했다면 인풋 때는 입력 값이 1이면 받아들이고 OK예요. 그리고 0이면 리젝이에요. 거절합니다. 반면에 필터 값이 0이면 인풋 값이 0이면 받아들여요. accept, OK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입력값이 1이면 필터하고 다르니까 리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아이디나 일정 범위의 아이디 여러 개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스크 필터다, 캔의 컨피그 마스크 필터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캠퍼스의 아이디가 35 에코라고 정의해 봅시다. 3, 5죠. 에코입니다. 2. 그런데 마스크의 값을 1이면 필터가 적용되는 거예요. 1, 1, 1, 1, 1. 이 8개는 필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2개도 필터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0으로 된 것들은 그냥 바이패스가 됩니다. 0으로 되는 거는 바이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필터 값을 정했습니다. 필터 값을 3, 5, 35, 요거는 4죠. 4. 3, 5, 4라고 정했습니다. 얘를 0x 3, 5, 4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동일한 값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터가 1인 비트들 있죠. 얘네들은요, 마스크가 1인 비트들은 필터 값과 동일한 값만 수용합니다. 그래서 0, 1, 1 들어오면 0과 0이 같죠. 그래서 0입니다. 1과 1이 같아요. 그래서 1입니다. 필터가 같은 값만 들어옵니다. 1과 1입니다. 그럼 1이 들어와요. 그리고 0입니다. 필터 값이 0이면 0, 0이 들어와요. 1, 1, 1 들어오고 0, 0, 0 들어오고 1, 1. 즉 요거는 필터가 3, 5라고 했으면 마스크가 씌워졌기 때문에 3, 5 값만 들어옵니다.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0, 0, 0이면 0, 0, 0이면 실제 얘는 안 들어와요. 필터가 적용됐기 때문에 마스크가 적용됐기 때문에 3, 5, 2와 동일한 값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자리 보면 마스크가 적용된 게 0자리와 두 번째 자리죠. 그래서 보면 필터 값이 0과 1이에요. 그래서 1, 0만 들어옵니다. 1, 0만 들어옵니다. 1, 0만. 마스크에 의해서 1, 0과 동일한 값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값들은 여기에 요 자리와 요 자리의 값은 마스크가 안 돼 있잖아요.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값이 다 들어옵니다. 즉, 요 자리를 표현하면 0과 1의 값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자리는 1, 1, 0, 0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리도 1, 1, 0, 0. 그래서 1, 0, 1, 0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필터를 이렇게 설정하면 어떤 데이터만 들어오냐면 결국은 35 에코, 35C, 356, 354라는 352, C, 6, 4라는 네 가지 밸류 값만 아이디를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통신, 나와 상관없는 아이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하는데 로스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캔에서는 반드시 캔 컴피레이션 마스크 필터를 반드시 좀 노드마다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노드마다 혹은 부품마다 관련된 아이디 값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는 나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 값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부품들이 나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의 아이디 값을 미리 프로그램해서 필터와 마스크 처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좀 불편함이라든가 로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 필터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캔의 하이, 로에 대한 전송솔로, 미디움에 대한 EMI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아이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스크와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